제44강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여러분, 회사를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회사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대표해서 도장을 찍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 1. 대표이사. 가. 대표이사의 선임과 권한. 한빛주식회사에는 이사 A, B, C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이 세 사람을 이사로 선임했지만 누가 회사를 대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누구로 할까요? 논의 끝에 A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처럼 상법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은 곧 회사의 계약이 되고, 대표이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것은 회사의 대출이 됩니다. 즉,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쟁점.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이사 A와 다른 이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회는 결국 A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표이사는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을까? 판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해임은 대표이사 지위만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는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사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주총회가 A를 이사직 자체에서 해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지위와 이사 지위가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해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사회가 대표직만 박탈하는 경우. 둘째, 주주총회가 이사직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 그렇다면 대표직만 박탈당한 A는 회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보수를 받았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무보수 이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판례는 이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만으로는 회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습니다. 2. 공동대표이사. 가. 각자 대표 원칙.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태양주식회사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대표이사를 2명 두기로 했습니다. A와 B를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각자 대표입니다. 즉, A도 혼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B도 혼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제한. 하지만 회사가 특별히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반드시 A와 B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대표하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둘까요?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맡길 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공동대표이사 1인의 포괄적 권한 위임. 그런데 어느 날 B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A에게 말했습니다. A 대표님, 앞으로 모든 일은 그냥 대표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전부 위임하겠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의 핵심은 서로 견제하면서 함께 대표 행위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넘겨버리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판례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사례.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라 주식회사는 공동대표이사 A와 B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말했습니다. 대표권 전부를 위임할 테니 앞으로 회사 일은 혼자 처리하세요. 이후 A는 B의 이름까지 사용하여 회사 채권자와 채무 변경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과연 이 합의는 유효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포괄적 권한 위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B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 행위는 원래 두 사람의 의사가 함께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가 되면 전체 공동대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결국 채무 변경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A와 B가 공동대표가 아니라 각자 대표였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명의 부분은 무효가 되더라도 A는 원래 혼자서도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자신의 대표 행위는 유효하게 남게 됩니다. 결국 각자 대표의 경우에는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 변경 합의도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